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또 선생님이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슬라이드 쇼로 보는 서양 중세의 흐름 파악하기입니다. 사실 순서상으로 봤을 때 서양 고대사가 먼저 나와줘야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또 교재 연구하다가 또 여러분에게 이런 또 강의 영상을 준비하게 된 점 여러분이 양해하시면서 이 영상 시청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한 사진들하고 내용들 보면서 서양 중세의 흐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요. 자, 로마 제국 멸망 이후 프랑크 왕국의 성립입니다. 자, 프랑크 왕국은 일반적으로 게르만족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현재 이제 프랑스의 기원이 되는 국가 중에 하나로 또 볼 수 있는 건데요. 클로비스, 카를로스 마르텔, 피핀, 카를로스 대제 요 순서로 이제 프랑크 왕국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다른 이민족과는 달리 가까운 거리, 또 로마하고 결탁, 또 교회의 결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랑크 왕국이 확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크 왕국도 점차 이제 무너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게 노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한 봉건사의 형성입니다. 이들은 바이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배를 잘 타면서 또 1차, 2차에 걸친 또 대이동을 통해서 또 유럽 세력의 그 모습들을 재편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과정에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게 선생님은 이제 기사, 영주 세력의 성장이라고 보았는데요. 여러분 사진 자료 잘 보이죠? 굉장히 멋있는 철갑 옷, 갑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자, 물론 이들을 엄밀하게 이야기했을 때 기사와 영주는 다릅니다. 근데 기사가 또 왕의 또 봉작 쌍무적 계약 관계를 통해서 또 영주로 성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선생님 기사하고 영주를 같이 표현해 본 거고요. 자, 이민족인 노르만족이 쳐들어오니까 이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군사 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사나 영주가 더 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점차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또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것이 경제 발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중세 요 시대에는요, 장원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면서 말의 힘을 통해서, 마력이죠. 말의 힘을 통해서 밭갈이를 한다든지 또 쟁기를 개량해서 또 농업 생산에 도움을 받거나 또 삼포제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농업 양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때 결과적으로 장원의 경제가 발달되게 되었고 그 경제적 이익은 기사나 영주에게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인 집단 혹은 길드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요 시기에는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요. 또 앞서 보았던 장원에서 잉여 생산물을 판매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아도니까요. 그러면서 상인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시장으로서 상판유 전기시가 있는데 또 여러 경로로 또 중간적인 위치에서 그 시장들을 연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으로 발전을 했었고요. 그러나 이 상판유 전기시도 쇠퇴를 하게 되는데 바닷길인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굳이 육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쇠퇴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장원 경제가 발달하면서 도시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문명, 문화가 이제 탄생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또 상인 집단, 길드가 더 세력을 커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상인보다 여러 명의 상인이 모이게 되면 힘이 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나아가서 호민 운동을 통해서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주의 간섭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행위를 하기 싫다는 거죠. 또 코민운동 과정에서 사법권이나 기타 정치적인 권력도 가져가게 되면서 영주의 힘을 거의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상인들은 특히 이제 왕권하고 결탁을 하게 되는데 영주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과 이제 연대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왕과 상인 집단이 연결되는 화살표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오른쪽에 기사 혹은 영주 세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삼각형의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중세 세력 구도를 봤을 때 성직자, 프리스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잠깐 빼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왕과 상인 집단이 결탁을 하게 되면서 왕의 세력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왕권이 성장하게 되죠. 독일에서는 오토 1세가 여러 이민족을 정복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로마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로마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카페 왕조는 왕권이 미약했었는데 이것이 세대가 거치게 되면서 오히려 왕권이 강화됩니다. 필리프 2세, 루이 9세, 필리프 4세 등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들은 지방 행정을 어느 정도 또 편제해 나가고 나아가서 의회를 설립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킨 겁니다. 자, 또한 영국에서는 노르만 왕조 성립 이후에 왕권이 강화되는데요. 헨리 1세, 헨리 2세, 에드워드 1세 때 법정을 만든다든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의회를 강화시키면서 왕권 또한 또 강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 따라서 왕권은 계속 힘이 커져지고 있었고 이에 빌붙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성직 매매를 한다든지 또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혼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또 대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교회 개혁 운동인데 이것을 클리니 수도원에서 주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내용을 어디에다가 이제 집어넣냐면 황제와 교황권의 충돌이라고 하는 내용에 넣어봤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교회가 새로운 세력들을 재편하려고 하는 것도 기존에는 왕이라고 하는 세력에 이제 교회가 들어가게 되면서 교황의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신장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황제와 교황권의 충돌 속에 교회 개혁 운동을 넣어본 겁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서인권 투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카누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도 바로 여기에 발생했는데 전말의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황제가 교황을 누르긴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황제는 정치를 관할하면서 대부분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교황이 황제를 누른다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굉장히 이슈였던 것이죠. 자, 또한 교황은 자신의 권력을 더 확대해 나가려고 십자군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클레르몬 공의에서 이제 소집을 했었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 전쟁이 뭔가 원래의 예루살렘 성지 탈환과 목적으로 가지 않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서 교황권이 쇠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이노켄티우스 3세가 이제 등장을 해서 십자군 운동으로 쇠퇴됐던 그 몰락했던 교황권이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황제와 교황 사이의 갈등 과정 속에서 최종의 승리자는 누구였느냐? 자, 바로 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4세가 보니파키우스 8세와의 갈등 속에서 보니파키우스 8세를 아예 유폐시켜버리고 또 새로운 교황을 뽑기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황제가 승리를 했다. 자, 이것을 어떤 사건이라고 부르느냐? 아비뇽의 유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과 반대급부로서 정치적인 세력을 담당하고 있던 황제, 왕이라고 하는 세력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여러분이 중세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현동쌤의 서양사 흐름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자, 끝! 다음에 만나요.